네, 안녕하세요. 뭉쳐에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76회차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경기, 챔피언십 9경기입니다. 지난 75회차도 2월 되며 2회 연속 2월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회차 대대박 회차가 되었습니다. 뭉따는 10개가 적중하며 아쉬운 당첨 문턱까지만 갔습니다. 1번 매치 리즈와 입스위치 경기 승무 단통과 4번 미들즈브로 대 웨스트 브로미치의 투폴에서 무패를 선택했는데 승패로 할지 갈등이 심했던 두 매치였는데요. 맞췄다면 3등으로 140여만 원의 괜찮은 당첨금을 탔을 텐데 순간의 선택이 아쉬웠던 회차였습니다. 제가 수요일 부산 출장이 있어 금요일에 분석 후 마감날인 토요일 새벽에 77회 분석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틈틈이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 상황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챔피언십 9경기가 올라왔는데요. 2부 리그인 챔피언십 선수들이라 그런지 빌드업에서 볼 키핑들이 부족해 실수들이 전체적으로 종종 나오는 모습이 한 번 실수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어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 양상이 수시로 바뀌는 게 추격하는 팀들이 닭공을 펼치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들이 많아 재밌기는 하지만 줄타기를 하는 느낌의 경기들이 많은데 골을 넣고 뒤집든지 아니면 골을 더 먹고 완패를 하든지였기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들이 다수입니다. 쉽지 않은 회차인데요. 새해를 앞두고 대박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프리미어리그 7위 뉴캐슬과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의 매치입니다. 직전 리그 하위팀인 루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를 끊었던 이전 플럼전의 반등 기회를 이어가지 못한 뉴캐슬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선취골을 넣고도 3대2로 역전패를 당하며 2연패이고 최근 8경기 1승 1무 6패로 최악의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뉴캐슬이 앞서며 배당도 1.5 대 6.5로 정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뉴캐슬은 선수들의 부상 결정으로 들쑥날쑥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 공격에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조 엘링턴, 중원의 하비 반스에 골키퍼 픽포드까지 있는데요. 앤서니 고든은 다행히 경상으로 직전 루턴전에 출장했지만 팀을 패배해서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둘씩 부상에서 복귀하고 있어 감각을 찾는 게 우선 과제로 보이고요. 노팅엄은 에이스 아우니 타이오와 풀백 오리에의 공백은 역시 컸는데요. 직전 본머스전 스탯을 봐도 점유율에서 68대 31로 주도권을 내주며 분전했는데 밀린 점유율에서도 선취골과 추격골 등 2골을 넣은 것만 보면 선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뉴캐슬이 오리에 상가레의 부상 선수의 복귀가 예상되고 팀 분위기를 바꿔서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매치인데요. 팀워크나 감각을 얼만큼 회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노팅엄의 강등권이 턱 밑까지 와 있어 그 절박감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고요. 이번 매치 이변이 있다면 2월 확률을 90%까지 올릴 매치인데요. 모험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매치입니다. 뉴캐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챔피언십 10위 카디프와 17위 플리머스의 매치입니다. 카디프는 직전 셰필드 웬즈데이 원정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하며 2연패를 끊었습니다. 플리머스는 직전 버밍엄과의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기며 3경기 1승 2무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최근 상승은 2017년 카디프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한 게 마지막 말대결이고 배당은 1.81 정배당입니다. 카디프의 주전의 부상은 없고 플리머스에도 없습니다. 카디프는 4-2-3-1 폼의 좌측 윙포드 그랜트가 직전 경기 동점골을 넣으며 시즌 3득점을 올렸는데 좌측 돌파가 매서움을 보였는데요. 볼 점유율에서는 셰필드에 뒤지는 경기를 했습니다. 플리머스는 직전 버밍엄전 선제 2골을 먹고 1점차 추격 중에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 속에서도 추가골을 먹었지만 끈질긴 공격으로 3대3 동점으로 비기며
승리한 경기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정 11기 무승의 플리머스는 최근 원정 경기도 4연패 후 직전 1무로 승리를 바라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전 수적 우세로 무승부 경기를 했지만 수비가 역습 시 백업이 늦는 모습이 보이고 많은 수비수자에도 한쪽으로 몰리는 모습으로 여러 번의 위기와 실점을 하곤 했습니다. 카디프의 득점력 빈곤이 홈에서 주도권은 갖겠지만 수비에 치중할 플리머스를 뚫어내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카디프도 홈에서 승률이 높지 않아 공방전으로 끝날 수 있는 매치라 생각합니다. 카디프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챔피언십 15위 코벤트리와 23위 셰필드 웬즈데이의 매치입니다. 코벤트리는 직전 썬덜랜드 원정에서 3대0으로 완승하며 최근 2승 2무로 흐름이 좋습니다. 셰필드는 카디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5경기 3승 2패이고요. 최근 상성은 1승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58로 정배당으로 코벤트리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코벤트리에는 부상 선수가 없고 셰필드에는 중원의 윈디스, 버클리의 수비에 이오파의 부상이 있습니다. 코벤트리의 공격수 하지라이트와 매튜 고든이 각 6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하며 중원의 칼럼 오하이가 3득점으로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셰필드에는 공격수 무사바가 4골, 스미스가 3골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코벤트리 상승세는 주 공격수와 중원의 사카모도, 오헤이 등의 든든한 중원이 뒤를 받쳐주며 공격력이 살아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셰필드는 4-3-3 포메의 중원에서 후방 공간이 넓어지며 상대에게 키패스 공간을 내주고 있는데 직전 카디프와의 경기에서도 후반 2골을 먹으며 지구력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코벤트리는 볼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했는데요. 홈에서 최근 2승 2무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셰필드는 최근 원정 1승 7패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매치 원정에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코벤트리의 클린시트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코벤트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챔피언십 6위 헐시티와 9위 썬덜랜드의 매치입니다. 헐시티는 직전 브리스톨 원정에서 3대2로 패하며 2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썬덜랜드는 직전 코벤트리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완패하며 2연승 후 2연패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성은 1승 3무로 썬덜랜드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08 대 2.50으로 헐시티의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헐시티에는 시즌 14경기에서 6득점으로 공격의 한 축을 책임지던 자덴의 장기 부상이 있고 썬덜랜드에는 주전의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헐시티에는 공격수 아론 코놀리와 중원의 오잔 투판이 주득점원으로 직전 브리스톨전에서도 아크서클에서 코놀리의 동점골이 있었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3대2로 역전패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썬덜랜드에는 공격의 잭 클라크가 10골로 득점 팀 내 1위를 하고 있고 그 뒤를 레알 마드리드 주드 벨링엄의 동생 조베 벨링엄과 중원의 다니엘 릴이 각 4골로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썬덜랜드의 제일 불안 요소는 골키퍼 앤서니 패티슨인데요. 이전 브리스톨전 빌드업 실수를 하며 패를 했는데 직전 코벤트리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으로 세 번째 골을 캐치미스를 하며 완패에 일조했습니다. 썬덜랜드는 최근 2경기를 리뷰하면 4-1-4-1 포메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에 불안한 빌드업으로 볼을 전방 투입보다는 외곽으로 돌리는 모습이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결과를 못 내고 얻어맞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 불안한 뒷문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어 아크서클에서의 몸놀림이 좋은 헐시티의 아론 코널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무리해서 경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헐시티의 승과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챔피언십 7위 와포드와 12위 브리스톨의 매치입니다. 와포드는 직전 블랙번 원정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하며 2연승으로 상승세입니다. 브리스톨도 직전 헐시티와의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2연승으로 상승세이고요.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와포드가 우세합니다.
배당은 1.79로 정배당으로 우세를 주었습니다. 와포드에는 주전의 부상 선수는 없고요. 키플레이어로는 공격에 라이비치가 7골로 팀 내 1위를 하고 있고 공격수 마르틴스와 바요가 각 5골로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직전 블랙번 원정에서도 선취골을 먹었지만 72분 라이비치 투입 후 중거리 슛에서 맞고 나온 세컨볼을 라이비치가 넣으며 동점골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골키퍼의 선방을 골대 앞에서 힐리가 넣으며 대역전승을 했는데요. 4-1-4-1 포메의 이선 코네, 카암베가 중원에서 몰고 와 때리는 중거리 슛이 위협적이었습니다. 브리스톨에는 중원의 칼레이 스미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공격의 6득점의 토미 코네이와 4득점의 사무엘 벨이 중원에 4득점의 마크 사이크스가 있습니다. 직전 헐시티 경기는 PK를 주고받으며 전세가 엎치락뒤치락하며 난타전으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경기였습니다. 와포드의 최근 상승세는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상대가 내려앉을 경우 중거리 슛으로 세컨볼 기회까지 노리는데 그 전술이 직전 팽팽한 경기에서도 효과를 보며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승에서 앞서고 상승세의 양팀이지만 상승세의 저울이 와포드로 좀 더 기울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와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프리미어리그 20위 셰필드와 18위 루턴타운의 매치입니다. 셰필드는 직전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연패는 면했습니다. 루턴은 직전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3연패를 끊었고요. 최근 상승은 1승 2무 1패로 대등한데 배당은 2.40으로 정배당이고 3.30의 역배는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셰필드의 주전 부상은 수비수 아흐메드 호치치의 부상이 있고 루턴에는 수비수 톰 노케아의 심장질환 결장이 있습니다. 셰필드는 4-2-4-1 포맷을 쓰며 수비에 9명이 두 줄 수비를 서는데 그래도 사이드 돌파에 위기를 맞는 모습이 여러 번 보이며 상대 공중볼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원톱 아처가 역습 한 방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직전 빌라전에서는 마무리를 하며 일방적 열세에도 최근 상승세의 빌라와 비기며 선전을 했습니다. 루턴은 직전 뉴캐슬의 승리를 뭉딴히 예상했을 때 이전 3연패의 상대들이 아스널과 맨시티로 난타전으로 패했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뉴캐슬에게 승리하며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캐슬전 골대를 2번이나 맞추며 점유율에서는 65대35로 뒤졌지만 슈팅수와 유효 슈팅수에서는 12대7, 5대2로 매서운 공격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양팀으로 강등권 탈출을 위한 6점짜리 매치인데요. 직전 홈승리 셰필드이고 원정 3연패의 루턴인데 루턴의 원정 패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공격적인 성향이 이번 매치에서도 양 사이드로 활용한 3백의 전술을 쓸 거로 보이는 루턴 타운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셰필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챔피언십 18위 버밍엄 시티와 19위 스토크 시티의 매치입니다. 버밍엄은 직전 플리머스 원정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하며 직전 레스터전 패배에서 연패는 벗어났습니다. 스토크 시티는 직전 미럴과의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며 3연속 무승부인데 9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버밍엄이 우세하고 배당은 2.30으로 정배당이지만 역배당도 2.45로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버밍엄에는 수비수 캐디와 코디롱의 부상이 있고 스토크시티의 주전 부상 선수는 수비수 벤 윌모트가 있습니다. 버밍엄에는 5득점의 공격에 스탠스필드, 중원의 시리키가 최다 득점자들입니다. 스토크시티는 득점력 빈곤을 보이고 있는데 팀 내 득점 1위가 중원의 비디갈로 4골에 그치고 있고 그 외의 선수들은 3득점 선수도 없는 저조한 득점력이 성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버밍엄은 원정 약세이지만 홈에서는 연패는 없어 직전 홈 레스트 시티전 패배를 이어가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스토크시티의 부진한 득점력은 공격진의 문제만이 아닌 중원에서 풀어줄 자원의 부족으로 보이고요. 원정 득점률도 높지 않아 승리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버밍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프리미어리그 19위 번리와 2위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번리는 직전 풀럼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3승째를 올렸습니다. 리버풀은 직전 1위 결정을 놓고 아스널과 무승부를 하며 1위 탈환에 실패하며 2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리버풀이 우세합니다. 배당은 일방적인 역배당이고요. 번리에는 공격수 루카와 중원의 구드문드 손이 부상이 있고 리버풀에는 부상 선수로 공격의 디오고 조타, 중원의 메갈리스터, 수비의 마티프, 로버트슨이 있습니다. 번리는 직전 풀럼전에서 운이 따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 일방적인 수세에서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아크 서클에서의 두 방의 중거리 슛이 들어가며 승리했는데 이전에 비해 전방 압박의 수위를 낮추며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상대 파이널 서드에 공간이 생기며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경기였고요. 리버풀은 직전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여러 스탯이 동일했는데요. 점유율 51대 49, 슛 찬스 8대 8, 유효 슈팅 2대 2, 파울 13대 13, 선방 1대 1로 결과도 1대 1로 쌍둥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번리의 리버풀을 상대로 무승부도 힘들다는 생각이고 리버풀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번리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챔피언십 2위 입스위치와 1위 레스터의 매치입니다. 입스위치는 직전 리즈 원정에서 4대 0으로 대패하며 최근 4승 1무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레스터는 직전 로테르담을 홈에서 3대 0으로 누르고 최근 5연승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 상승은 2014년으로 3대 0으로 레스터가 승리한 상승으로 오래된 상승이라 의미는 없습니다. 배당은 2.65대 2.02로 역배당입니다. 입스위치의 키플레이어는 공격의 8골의 코너 채플린과 6골의 허스트 조지가 있고 중원에 8득점의 브로드 헤드가 있습니다. 레스터에는 레전드 제이미 바디가 경상으로 올라와 있어 출전은 유동적인데 무리한 출전보다는 교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는 프리미어리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강등되며 중원의 제임스 메디슨이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제이미 바디, 이해났죠. 토트넘 출신의 해리 윙크스가 합류하며 프리미어리그 재승격에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입스위치가 리그1에서 챔피언십으로 승격한 팀으로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어 프리미어리그까지 한 걸음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리그 후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전 리즈전을 보면 4-2-3-1 포맷의 같은 포맷을 쓰는 리즈에게 양 사이드가 번번이 돌파되며 수비수들의 느린 발이 상대를 쫓아가지 못하며 뚫리는 모습에서 이번 매치 홈이라고는 해도 레스터도 역시 4-2-3-1 포맷을 쓰고 있어 마비 디디아와 이사하쿠, 제이미 바디 등의 빠른 발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입스위치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